먼저 여기 앞에 초록색이랑 노란색 숫자 쓰는 거 혹시 뒤에까지 잘 보이십니까? 네. 저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일단 초록색 숫자의 문제 번호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 개수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문제 정도는 시간을 한 문제당 한 대략 3분 정도 쓰셔도 충분히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노란색 문제는요. 노란색 번호의 문제는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거의 한 30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문제의 흐름들을 기본적인 방법으로 풀어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다른 방법으로 풀면은 정말 금방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문제에서 시간을 줄이고 이제 저 초록색 문제에서 시간 좀 넉넉하게 쓰는 걸로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평이한 수준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쭉 상황을 주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그냥 문제의 상황에 따른 난이도대로 만약에 어려운 문제는 그냥 당연히 조금 어렵게 나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쉬운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지금 저 노란색 번호에 해당하는 것부터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2번 같은 문제 한번 보시게 되면요. 2번 문제는 우리가 순서상 이제 2,도와 a, 1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쭉 주어졌을 때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요거 2번 혹시 여러분들 a하고 b 다 구한 다음에 결국엔 다 끝나요? 네. 이거 a, 1 그냥 x에 더하기 b와에 집어넣어 볼래요? 그러면 a 더하기 b는 10 끝났지? 그래서 a하고 b가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 끝나요. 네.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게요. 자, 6번도 지금 x 더하기 y는 1의 관계를 갖는 이 연립방정식. 물론 지금 여러분 쭉지점 해봤을 때 여기까지에 대한 거는 아주 정확도도 좋고 풀이 과정도 잘 썼어요. 근데 제가 살짝 잔머리 굴려볼게요. x 더하기 y가 1이라는 얘기는 결국엔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x와 y 값을 구하고 싶을 텐데 일단 첫 번째 식은 그대로 두고요. 두 번째 식에서 2x 더하기 y 이거를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요. 쟤를 x 더하기 y 이렇게 써도 되지. 그치? 그리고 더하기 a는 8.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혹시 보이십니까? 얘를 1로 쓰고 싶어서.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어요? x 더하기 a는 10. 그치? 이렇게 바뀌지? 그리고 여기 2에 2y가 아니구나. 2a 여기는 1. 그러면은 우리는 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이용하면은 x하고 a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 바뀌게 되지? 그래서 y 값을 구할 필요가 없어진다. 네, 그냥 잠깐 잔머리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 값 구하는 것도 지금 밑에 식에서 위에 식 빼면은 3a는 뭐 마이너스 3a는 6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x를 빼기에도 되게 쉬운 식으로 펴요. 그 다음에 13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노란색 번호로 제가 체크하는 것만 일단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요거는 우리가 평행이동,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를 y축으로 평행이동, x축으로 평행이동,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1차 방정식이, 그러니까 1차 함수가 y는 ax 더하기 b라는 이런 식이 있는데, 얘를 x축으로 뭐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다고 한들, 그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나요? 안 바뀌지? 그러면, 자, 볼게요. ax 더하기 1이야, 이번엔. 1인데 얘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그 모양은 안 바뀐다. 직선에서의 모양은 뭐예요? 기울기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이 a 값이 바로 4로 넘어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거 지금 막 얘 평행이동하게 되면은 얘는 원래는 차근차근 풀 때는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했다고 그러면 ax에다가 마이너스 2 얘가 4x 플러스 b와 같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볼 거란 말이야. 이게 맞는데 이거를 머리를 조금만 써본다면은 기울기는 그대로 그러니까 4 바로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b를 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y축에다가 이 1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빨리 하면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여기까지 이해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리고 이 21번이 아주 물건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25번도 정말 재밌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재미가 없겠다고 얘기하겠지만 진짜 재밌어요.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얘가 12, 얘가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걸 보자마자 이 직선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고 싶겠지. 그치? 그 방정식을 그래서 쭉 풀어나갔을 거란 말이야. 근데 한번 볼게요. 이제 뭐 처음 물통에 담긴 물의 양은 12리터에다 요거는 이제 처음 이 x가 0일 때의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금방 찾아낼 거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2번하고 3번, 4번 다 포함이에요. 자, 볼게요. 처음 물의 양의 절반만큼 물이 남아있을 때는 15분 후다. 그러면은 지금 얘 이거 볼까요? 이 그럼 무슨 도형이야? 직각삼각형. 그치? 근데 절반만큼 남아있다는 얘기는 이 12의 절반만큼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지. 그치? 그때 해당하는 요 값을 알고 싶은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볼래요? 이것도 무슨 도형이야? 직각삼각형. 그치? 그러면은 제가 색깔을 다르게 볼게. 이 빨간색 삼각형하고 제가 표시한 파란색 삼각형은 무슨 관계야? 닮은 관계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얘가 닮음이래. 근데 여기 길이가 6인 거잖아. 절반이니까. 네. 그치? 근데 우리는 여기가 궁금한 거지? 네. 그러면은 12대 6은 60대 30. 그치? 반마. 방정식으로 갈 필요 없어, 싫다. 그래서 닮음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면은 20분 후에 남아있는 거 지금 이렇게 쓰면 지금 20분 후에 남아있는 거는 이제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삼각형 색칠하는 이거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20분이라면 여기가 20이라는 거잖아. 네. 그치? 그럼 식 어떻게 세우는데 결국 여기에 있는 삼각형도 전체 삼각형이랑 무슨 관계야? 닮은 관계야. 그러면 12대 60은 여기를 우리가 y라고 했을 때 y 대 20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럼 y가 뭐야? y가 4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y가 4지. 근데 남아있는 게 궁금한 거잖아. 그럼 여기가 아니라 전체 12에서 y를 뺀 이 y 절편, y 절편이라는 거 아닌가? y 축의 값, 요걸 받아봤겠지. 그래서 8리터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면 4번 한번 해볼래요? 처음 10분 동안 흘러나온 물의 양은 어떻게 하면 돼? 여기 값이 20이 아니라 10으로 바꾸면 되겠지. 그러면 12 대 60은 y 대 10으로 하면 되겠지. 그럼 그때 y는 2, 그치? 그래서 2리터만큼 여기서 줄어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 10분 동안 흘러나온 물의 양은 3리터가 아니라 2리터. 이렇게 닮은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문제 풀 때 지금 29하고 풀었어요? 아니. 만약에 식을 구한다고 한다는 얘기는 제가 식을 구해보긴 했거든요?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치? 그리고 2번, 3번, 4번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2번이라고 한다면 물의 양의 절반만큼 그러면은 절반이 돼야 되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y 값을 넣었겠지. 그리고 요 식 계산했겠지. 그리고 3번, 4번도 그거에 맞춰서 식을 다 x와 y는 뭔가 정해서 넣었겠지. 그치? 그러한 계산을 안 해도 된다고. 오케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해결할 수 있다. 요 풀이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래서 삼각형의 닮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5번 풀이도 한번 제가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 채점하니까 아주 25번에 그 빈칸을 꽉꽉 채워놓으시더라고. 근데 원래 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는 그게 맞긴 해요. 맞긴 한데, 우리가 이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풀이가 정말 간결하게 떨어진다. 자, 먼저 x 빼기 2y가 7이라는 식과 2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물론 제가 정말 이제 여러분들의 그 나이대 그리고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정말 이뻐하는 그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은 이 식들이 있으면은 일단 좌표표를 그려보는 거야. 그런 귀찮음을 아주 감내하고 그려봐서 이 문제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중에 큰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아마 그러한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다 보면 이제 슬슬 좌표표를 그려지기 싫은 순간이 오거든.
그때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자, 얘하고 얘의 교점이 A, B라는 거야. 그럼 이 A, B는 이 직선도 지나고 이 직선도 지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여기에다가 이 X에다가 A를 넣었을 때와 이 Y에다가 B를 넣었을 때 똑같이 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 A, B가 얘기하는 건 뭐야? 이 식과 이 식의 연립방정식에서 나오는 해다. 그러니까 좌표평면을 그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돼? 얘하고 얘를 연립방정식 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값이 아마 얘가 1,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두 개의 합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그냥 바로 우리들의 생각은 뭐가 된다? 얘를 연립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에서는 그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식과 이 식을 같이 만족하는 게 교점의 좌표가 얘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 i는 이 식과 이 식의 해다. 그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러면은 이거 연립하는 그것만 식을 세우면 한 식 3줄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초록색에 대한 부분 문제를 한번 좀 얘기해 볼 건데, 일단 제 생각에는 다 본다기보다도 겹치는 내용 그냥 그 어떤 방법만 혹은 흐름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먼저 저는 9번하고 10번, 11번 요거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누가 더 문맥 파악을 잘해서 식으로 잠겨졌느냐 라는 건데, 그 중에서 저는 9번만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9번은 조금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구해야 될 건 학생 수와 의자의 개수고요. 특히 요건 좀 표시를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먼저 이제 5명씩은 5명이 나왔고 요거는 괜찮아요. 근데 6명씩 아니면 의자 한 개가 남는다라는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의자 개수를 X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6명씩 한다라고 했을 때 의자가 한 개가 남아. 그러면 앉게 되는 의자 개수는 뭐예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앉게 되는 의자 개수는 몇 개야? X X 마이너스 1이에요? X예요?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1이야. 즉 사람이 한 명이라도 무조건 앉아있는 의자는 X 마이너스 1이야.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6명씩 꽉꽉 앉은 거는 몇 개다? 6 X 마이너스 2개다. 자, 이거를 제가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의자가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자, 먼저 문제 상황 보면요. 이 의자 하나당 6명 쭉 이렇게 앉는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렇게 6명씩 앉았을 때 그때 의자 한 개가 남는다는 얘기는 여기에는 사람이 앉는다 안 앉는다? 안 앉는다. 그럼 여기에는 6명이 앉는다 안 앉는다? 모른다. 요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을 잘 봐봐요. 의자 한 개가 남고 마지막 한 의자에는 5명이 앉게 된다. 한 개가 남는다라는 표현은요. 의자 한 개가 남는다라는 거는 여기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요게 정말 실수를 많이 해요. 지금도 계속 의견이 분분하죠? 그게 머릿속에서 지금 요 시뮬레이션을 계속 그려보셔야 돼요. 의자 한 개가 남는다고? 그럼 사람이 앉는다 안 앉는다? 안 앉는다. 그러면 그 바로 앞에는 사람이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앉을 텐데 그때 얘기하는 게 마지막 한 의자가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가 5명. 그러니까 6명씩 앉게 되는 의자는 이 두 개를 제외한 X-2인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자 한 개가 남고, 다시 말해 사람이 아무도 안 앉는 의자는 한 개이고 그 앞에는 6명이 앉은지 안 앉은지는 모른다. 그래서 이 의자는 보니까 5명씩 앉게 된다. 따라서 그 두 번째 조건에 대한 식을 쓰게 되면은 6명씩 꽉꽉 눌러 앉은 의자 개수는 X-2개고 마지막 한 의자에는 5명. 그리고 그 외 이 의자는 아예 앉지도 못한다. 얘가 5명씩 앉았을 때 5명이 넘는 얘기는
5명씩 꽉꽉 늘러앉은 의자의 개수가 X개, 그리고 아예 앉지 못한 사람이 5명.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5 생각 안 하고 날려서 5x가 6x-1랑 똑같다라고 해야지만 올바르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네. 그래서 9번 문제는 요거를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번하고 11번 중에 혹시 도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11번. 11번. 좋아요. 11번 같은 문제는 이제 특히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오게 되는데 주요 상황으로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문제 상황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만 잘 생각하면 되냐면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미니가 집으로부터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맞은편에서 우리 오라버니님이 아주 그냥 반대편으로 오게 되는 거지. 그때 만난다라는 의미는 이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봤을 때 만난다라는 의미는 미니가 간 거리와 이 오빠가 간 거리가 똑같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게 첫 번째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식을 어떤 아이디어로 써야 되냐면 미니가 간 거리 더하기 오빠가 간 거리는 총 1.5km다.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혹시 요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좀 써드릴까요? 아니면 괜찮나요, 요거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요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은 뭐가 있을까요? 따라잡는 게 있겠지. 그치? 미니가 먼저 출발했어. 미니가 먼저 출발을 하는데 그때 이제 몇 분 뒤에 이제 이 오빠가 미니를 어떻게든 추월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미니가 먼저 이만큼 가 있는 순간에서 오빠가 뭐 X분 뒤에 뭐 출발하겠다라는 거겠지. 추월한다는 얘기는 둘 사이가 어느 순간 똑같아지는 지점이 생기는 거겠지. 그래서 이때는 미니가 간 거리와 오빠가 간 거리가 똑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식을 세워야 돼요.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11번은 만약에 식을 잘 세웠다 한다면은 저는 x분 후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x분에 만나니까 미니는 30 곱하기 x, 오빠는 60 곱하기 지금 미니보다 8분 뒤에 출발했으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1.5km라서 1000km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웠으면 아주 깔끔하게 잘 풀린 겁니다. X가 네, x가 시간. 그러니까 4시를 기준으로 시간. 4시 x분 후에 만난다라는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혹시 15번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네. 15번 보시면은 지금 먼저 요거 제가 막 쉬는 시간에 살짝 끼어들어가지고 대답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떠한 세 점이 삼각형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한 직선. 그치, 한 직선에 있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그건 우리가 기울기가 같다. 요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한 점이다. 그치? 네. 그래서 지금 15번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 세 점의 기울기를 세 점 중에서 그냥 두 점의 기울기만 같다라고 해서 식을 세워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더하기 1부터 1,5까지 이런 식으로 세우고 혹은 3,4a 플러스 3부터 1,5까지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면 됩니다. 기울기 구하는 식 혹시 이거 제가 또 설명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괜찮나요? 네. 넘어갈게요. 한 점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지금 요거는 이제 15번 같은 문제는요 점이 3개가 주어졌잖아. 이 점 3개가 주어졌을 때 한 점이라는 얘기는 이 점 3개 좌표가 모두 그냥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혹은 3점 중에 2점만 똑같아도 되겠지. 근데 딱 봐도 x좌표가 다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 15번 문제에서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만 정리해드리면 한 점이라는 얘기는 점 3개 중 최소한 2개 이상이 좌표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좌표 평면이 세 점이 아니라 세 직선으로 줍니다. 그래서 세 직선이 이런 식으로 존재할 때 얘가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근데 이 경우랑 똑같아요. 세 직선이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는 모두 기울기가 같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한 점이 나와요. 이거 말고는 무조건 삼각형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네. 네. 그다음에 17번 혹시 이거 지금 정리하시고요. 17번 먹을게요. 자, 17번 보시면은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좌표평면을 그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눈 딱 감고 아 죽었구나 생각하고 그냥 그리세요. 그래서 좌표평면에 그리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그릴 수 있냐면 먼저 y는 ax-6과 y는 2x 더하기 b의 득점이 2,4일 때라고 해서 이 2하고 4를 각각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깔끔하게 잘 나오거든요. 2하고 4를 집어넣으면 먼저 5x-6 즉 a가 5가 나와요. 그 다음에 b 값은 0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일단 y는 2x는 되게 그리기가 쉽죠. 얘가 y는 2x 그 다음에 y는 5x-6은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그리면은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이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이거다. 근데 지금 이 교점의 좌표 우리가 다시 구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문제에서 줬거든. 그치? 몇 콤마 몇이래? 그치? 2,4래. 그러면은 여기 이 높이가 4라는 거잖아.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이 빨간색 직선의 x좌표만 구하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얘는 좌표평면에 그려야지만 아 내가 이제 직접 계산해야 될 거는 뭐만 있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기가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요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 그 y는 5x-6이 어디서 나온 5x-6이 어디서 나왔을까? 지금 원래는 y는 ax-6이 지금 이 y는 2x 더하기 b와의 교점이 2,4라는 거지. 그럼 얘도 2,4를 지난다는 얘기지. 네. 그럼 여기다 1을 넣고 여기다 4를 넣으면 되겠지. 네. 그러면은 4는 2a-6이 되고 내가 계산 수는 미안 내가 계산 수인데 쏘리 아니구나 잘했구나 그치. 그래서 2a는 10 그래서 a는 이렇게 나오지. 아. 마지막으로 20번 한번 볼게요. 자, 20번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좌표평면에 그려야지만 조금 여러분들의 머리가 간결해지는 문제입니다. 먼저 점이 확실한 것부터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 경우에는 지금 주어진 세 점 중에 확실한 점은 몇 콤마 몇이죠? 그렇지 0,4니까 이렇게 찍어보는 거야. 이 점이 0,4고 a,12, 14,b가 한 직선 위의 점이고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a,12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 이 0,4를 지나면서 그려지는 직선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거예요. 기울기가 양수이거나 기울기가 음수이고 그치? 그거를 고민하는데 시간이 들었다라면은 아마 이 문제 출제자에 대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함정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지금 그거 표시해줘요. 단 A는 0보다 크다. 자, A가 0보다 큰데 결국에는 0보다 크면서 이때 점이 12로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0,4라는 이 점을 기준으로 Y좌표가 올라갔지. 근데 X좌표도 0에서 A로 A가 0보다 커요. 양수예요. 그러니까 X축으로 늘어날 때 Y 값도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나. 그치. 그러니까 그냥 그거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아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생각 안 하는 거야. 요거만. 그러면 문제 상황이 되게 간결해졌죠. 그치? 그래서 아 우리 요 넓이가 지금 몇이래? 7이구나. 그러면 요 넓이가 7이라는 얘기는 자 높이가 4로 주어졌거든요. 높이가 4예요. 그럼 여기 길이는 모르면 x. x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 7이다. 그래서 이 x는 2분의 10. 그러면 여기서 a하고 b 값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x절편이 2분의 7이고 y절편은 4인 직선이구나. 그치? 그래서 y는 기울기는 2분의 7분의 4니까 7분의 8 그리고 x 더하기 4 쓸 수 있겠죠? 이 7분의 8 나온 거 제가 써드릴게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거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마 그게 지금 좀 되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2,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쓸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조금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냐면요. 2,3을 지나는 직선 할 때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y는 mx 더하기 n 쓴 다음에 여기다 2, 3 집어넣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더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걸 보자마자 아 x에다가 2를 넣을 때 y에다 3을 넣어야 식이 만족하는 거잖아. 그래서 y 빼기 3은 기울기는 모르니까 m x 빼기 2라는 직선이구나. 이렇게 치면은 m을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바뀌게 돼요. 지금 요 생각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마이너스 4,5를 지나는 직선이야.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y 마이너스 5 그리고 기울기는 뭐니까 m x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요게 되잖아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기울기만 보면 돼요. 그때부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생각을 갖고 써주시면 좋은데 근데 이 첫 번째 방법이든 두 번째 방법이든 그거는 주의해줘야 돼요. 약간 수학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문제를 꼬아서 낼 때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자, 제가 여러분들 얘기인지 모르는데 직선의 방정식 지금 요거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해요. 표준형에서 직선의 방정 표준형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직선이 있어요. 그걸 주의해줘야 되거든. 그게 뭔지 아는 사람? 자, 저거는 y 앞에 개수가 무조건 붙어있지. 네. 그래서 저 직선이 담아내지 못하는 거는 이거 x는 5 이런 직선. 왜? x는 5 이런 직선은 이 직선은 y가 없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은 저런 직선을 담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얘를 풀든 만약에 2,3을 지난다 라고 했을 때 기울기를 확실하게 알 수 없을 때는 아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일단 2,3을 지나는 저 x는 몇에 대한 직선, x는 2라는 직선도 머릿속에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요. 요거 이해돼요? 네. 근데 이게 요게 1차함수의 정의랑도 좀 연결이 되는데 원래 얘를 1차함수라고 안 해요. 얘는 1차함수라고 할 수 없거든요. 이 함수의 정의랑 연결되는 성질이라서 그래서 아마 이런 성격이 있는 그러니까 2,3을 지날 때 얘하고 얘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를 출제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함수의 정의부터 설명해가지고 이제 물론 설명했을 거야 학교에서 정의부터 설명해가지고 왜 얘는 함수가 아닌지부터 다 설명을 쭉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켜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학교에서는 일단 이런 것들을 풀 수 있을 정도로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은 얘네들 먼저 익숙하게 한 다음에 아 표준형에서는 얘도 생각을 해야 된다. 얘를 담아내지 못한다 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봤고요. 혹시 뭐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따로 말씀하시고 숙제로는 실전 모의고사 2 한번 풀어보시면서 제가 아마 실전 모의고사 2에는 시간을 제가 붙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채점해보시면서 얼마 오더리 되는지 그런 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오 그백까지 하는 게 나을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 왜? 24번 모르겠대요. 24번. 그러니까 네. 이 4번이 헷갈려서 그러니까 지난 이거 지난다 맞는 두 점을 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난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6과 3,6이 이 직선이 지나냐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국어를 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자꾸 실수를 안 해요. 얘들아 금방 따라갈게. 그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숙제 안 했어? 아.